자, 오늘 첫 꼭지는요, 제가 뭘로 잡았냐면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 잘 지는 법. 잘 지는 법. 질 때 잘 지야죠, 그죠? 예. 자요. 잘 지는 법. 어떻게 하면 잘 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쿨하게, 겸손하게, 승자에 대한 예의. 예. 질 때 잘 지야 돼요. 그죠? 네. 질 때 잘 져야 이길 수 있습니다. 쿨하게 져야 되고, 겸손하게 져야 되고, 그리고 승자에 대한 예의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태가 어떤가? 벌써 3대 빵. 저는 벌써 3대 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뭐, 선거 끝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우리는 3대 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보십시오. 제가, 그래요. 쿨하게 재야 되고, 겸손하게 재야 되고, 원론적인 얘기죠. 근데, 승자에 대한 예의 그러면 우리가 오세훈한테 예의를 보여야 돼? 박형준이한테 예의를 보여야 돼?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승자는 오세훈, 박형준, 물론, 이겼으니까 그 자리에 가죠? 승자는 서울시민, 부산시민입니다. 서울시민, 부산시민입니다. 서울시민이 이겼다가 아니라 그쪽에 손을 들어줬으면 그 들어준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3대 빵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물론 첫 선거를 졌으니까 이제 1대 빵이죠. 어떤 면에서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겼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가장 놀라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들일 겁니다. 그죠? 우리가 놀랄 겁니다. 우리가 이겼네?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이겼지? 와, 부동산 그렇게 말아먹고, 아무리 20몇 번이나 정책을 해도, 잘 잡히지 않는 저놈의 부동산. 물론, 골수, 그 단단한 그 기득권 세력과 강남 세력과 돈을 가진 세력들을 뚫고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의 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고한 것에 대한 결과를 아무리 변명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 탓을 해봐야 뭐합니까? 그죠? 그렇고, 거기다가 LH까지, 그죠? LH. LH가 우리 때만 일인가? 그 전부터 이명박, 박근혜 그때부터 골수로 있었던 그 철바통 같은 사람들이 문제가 터진 게 이 정부에 터지는 거야. 그나마 이 정부니까 터지는 거야. 라고 위안을 하고 싶겠지만, 그래도 그런 변명은, 그죠? 그런 변명하면 되죠. 왜? 벌써 우리 정부만 해도 벌써 몇 년 차입니까, 지금? 5년 임기 중에 4년이 갔는데요. 어디다가 이야기를 합니까? 그죠? 그런 상황. 그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이 선거 자체 판이 우리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우리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겼다? 그럼 우리가 놀랄 겁니다. 네. 물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헌 당규라 하더라도 시장 후보 내고 싸운 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정치는 그렇습니다. 쿨하게 그냥 우리 시장 후보 안 낼래. 그러면은 우리가 리트머스 시험지를 탈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놓치는 겁니다. 두들겨 맞는 것도 공부거든요.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우리의 건방짐, 우리의 무모함 그것이 그대로 연장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한 건 잘했다. 그리고 우리가 선거 직전까지 올인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한 것,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싸울 때는 전력 질주해서 가야죠. 예를 들면 우리 진보 유튜버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이번 싸움은 우리가 질 거야. 이건 이러저러 저러한데 우리가 질 거야. 봐라, 졌지 않느냐. 그거는 아주 하수고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싸울 때는 최선을 다해 싸워야 됩니다. 예, 결과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야 되는 게 싸움입니다. 물론 차이는 많이 났지만, 그 전에 우리는 질 거야 해서 나중에 지고 나서 봐라, 졌잖아. 그러한 것은 자기가 무슨 전쟁이처럼 그렇게 하는 그러한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예. 다만
다만 이제 아쉬웠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네거티브를 많이 해도 되나? 그 생각은 들었죠. 그래서 이상하게 저 사람, 오세훈도 그렇고, 박형준도 그렇고, 참, 비리들이 많죠. 뭐, 잘못된 점이 많지만, 그러면 진작에 후보되기 전에 잡아 쳐넣었어야죠. 그렇잖아요. 왜 그런 거, 전에 검찰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정기관이 있고, 잘못한 거 있으면 잡아 쳐넣었어야죠. 왜 그때 못하고선 나중에 돼가지고선, 왜 이 민초들이 그런 걸 찾아가지고 온데 반데 네거티브에 올인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저는 내곡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들여다보면서도 한 번도 다루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이유는, 우리는 그런 거 잘 안 하잖아. 이래도 되나?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거는 사실은 마지막 전략이죠. 과거에 네거티브로 해서 한 방에 묻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회창. 그죠? 이회창은 보수가 나올 수 있는 최고의 후보였습니다. 그죠? 뭐 한때는 또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보수가 나올 수 있는 최고의 후보다라는 말도 있었지만, 우리가 보니까 속을 뒤집어 보니까 별 것 없었고요. 이회창, 예. 그분이야말로 보수가 나올 수 있는 최고의 후보였는데, 그죠? 그 47kg,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1톤 트럭 안에 가득 들었던 돈, 그거 두 건으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도, 우리는 원래 이래 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야, 우리가 봐도 이건 좀 심했네, 그렇게 하면서 꺾여버린 거죠. 그죠? 네. 원래 네거티브는 마지막으로 쓰는 전략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올인해서 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절박했던 거죠. 절박했던 거죠. 자, 그러면 왜 제가 3대 빵이라고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3대 빵. 1대 빵은 뭐 선거 결과고요. 이 두 번째 2대 빵은 바로 지금 오세훈이 지금 부동산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뭔가를 움직임을 하고 있죠.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제 뭐 마음이 아직 가라앉지도 않기 때문에 오세훈이 하는 모든 것이 못마땅하고 불만족스러우시겠지만, 시각을 달리해서 봐야 됩니다. 달리해서 봐야 되는 게, 저 사람은 오세훈이 가진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오세훈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단기 필마입니다. 단기 필마. 이제 자기 혼자 싸우는 겁니다. 그것처럼 큰 무기가 없습니다. 네. 저 사람은 잘 못해도 본전이에요. 지금 이후로. 잘 못해도 본전입니다. 그럼 뭐가 부각이 되냐면, 예를 들면 서울시의 구청장이 25명 있는데 25명 구청장 가운데 21명이 민주당입니다. 4명이 이제 국짐이고요. 그러면 21명의 구청장이 협조를 제대로 안 해줘서 서울시정이 제대로 안 되면 같이 망하는 거죠. 뭐 같이 망하는데 누가 더 망할까요? 우리가 더 망합니다. 서울시장은 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서울시정 개판이 되었어 라고 변명하면 그뿐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 시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 1년 동안 시장을 하고 난 다음에 또 평가를 받겠죠. 다음 평가를 받아서 재선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 1년에 달렸겠지만, 이번 1년 동안 지가 뭐 잘했다고 다음 대선 나올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 사람은 한번 무릎 꿇으면서 그죠? 급식 문제를 가지고 한번 중간에 던졌던 그런 과오가 있기 때문에 1년 끝나고 대선 꿈은 못 꿉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최대 목표는 어쨌든 1년 동안 잘해서 다음 서울시장 재선하는 게 자기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또 삼선까지도 도전을 하겠죠. 자기가 또 대선을 자기가 꿈꾼다면 적어도 재선을 마치고 난 다음에 꿈을 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대한 협조해줘야 됩니다. 최대한 협조해주고 서울시장 잘하도록 만들어주고, 단, 저 사람이 서울시장을 마치고 바깥으로 나왔을 때 돌아갈 데가 없네. 정당이 사라져버렸네.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이 없네. 그렇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수지 물 빼버려야 돼요. 왜? 저놈의 당은 없어져야 될 당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도록 만들어준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네.
우리가 승자에 대한 얘기가 그 승자가 오세훈이 아니라 자, 골수 지지층은 어차피 콘크리트 같은 골수 지지층은 우리가 논외로 하고 두 번째 홧김에 서방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홧김에 그 사람들한테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건 아니다. 우리가 우리한테 표를 줄 이유를 잘 못 느끼는 분들 역시도 그만큼 빠진 만큼 저쪽이 프로테지가 올라간 거지 우리를 열심히 우리 편들이 아예 싫어하고 저쪽 표 찍었다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나 나나 우리 모두 그렇지 않잖아요. 다만 푹 가라앉아버린 물론 전반적으로는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막 하니까 그냥 모든 게 짜증스럽고 모든 게 힘든 것도 깔려있지만 우리가 우리한테 그럴 것이 줄어드는 만큼 저쪽으로 갔던 그래서 승자에 대한 예의라는 것은 오세훈이 아니라 이 환경을 만든 모든 분들에게 그래서 서울시정이 잘 되도록 최대한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압니다. 참 민주당 참 쿨하네 겸손하네 그리고 최대한 협조하네 그래서 부동산 잡으면 좋잖아요. 저 사람 봐요. 부동산 쪽으로 나가서 뭘 지금 하냐면요. 제일 먼저 건드린 게 뭡니까? 세금제도 그죠? 예. 공시지가 문제를 탁 건드리고 나왔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공시지가 문제. 저걸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제 저거 봐라 세금 문제 건드린다. 집값이 올랐으면 아파트 집값이 올랐으면 강남의 집값이 올랐으면 세금 많이 내야지. 오른 만큼 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쟤들은 세금 조금 더 내는 거 1억, 5억, 10억씩 올랐는데 몇백만 원 더 내는 거 가지고 저래 라는 시각으로 비판하는 거는 하고 보면 우리가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평생 가진 거라고는 집 한 채 있는 분이 계신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것도 강남에 그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10억 정도 모으고 한 20억 정도 모아서 아파트 한 채 사놓고 있어 봤더니 이게 벌써 한 20매덕이 되네. 그런데 직업도 없어.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어. 수입도 별로 없어. 그러고 그렇지만 내가 10년, 20년 살아왔던 이 집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노년층의 노부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그분들이 뭐 별 수입은 없으니까 이렇게 아들, 딸들 이렇게 주는 걸로 그저 생활하고 그다음에 연금 받는 거로 꾸려가면서 그저 그 정도 집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데는 별 불편 없이 살아가는 노인층이 있다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집값이 공시지가가 이만큼 올랐으니 요번에 세금이 얼마가 더 오릅니다. 200만원 더 내세요.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지지층에서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뭐야? 나한테는 지금 변화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얘기냐면 세금 걷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유세 올리자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만큼 방법은 많아요. 왜냐하면 그 노인분이 돌아가실 때 그 집 싸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양도를 해주든지 팔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화 되었을 때 거기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그동안 누적된 것까지 같이 거둘 수 있는 제도적 변화를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자, 집값이 막 올랐어. 이거는 비정상적이죠? 비정상적으로 오른 거를 빨리 때려잡아가지고 낮추는 게 1번이지, 이미 올랐다고 공시지가를 따라 올라가는 거? 그거는 오른 금액을 굳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 안 드셨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막 오르면 저거 봐라. 저 나중에 박살난다. 그러면 대출 받아서 무리하게 산 사람들은 집 팔아서 대출 못 갚는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죠, 정부는. 그런데 그러한 것에 하기 이전에 공시지가부터 확 올려버리면 이미 올라간 금액을 그대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이런 논리가 있죠. 아니 올라갔으니 그러면 세금 더 많이 걷어야 되고 뭐 이런 논리. 그러나 그 부분을 오세훈이 들고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것 자체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지층에 대한 그것도 기반을 마련하지만 먼저 선점한 이슈를 던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별로 잃을 게 없습니다. 단기 필마예요. 단기 필마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3대 빵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민주당의 초재선 의원님들, 지금 뭐 초선 의원 몇 명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비난도 받고 합니다만은 뭐 그거는 뭐 초선이니까 그렇습니다. 초선은 초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정풍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은 생각에 막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구닥다리입니다. 그죠? 그것도 구닥다리 생각이잖아요. 과거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뭔가 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롭게 으쌰으쌰 해야 돼. 그럼 너희들은 잘못했어. 중진들, 3선, 4선 중진들, 당신들 반성하시오. 이제 우리 초선들이 우리 힘을 모아서 신선한, 웃기고 있네. 그거 구닥다리 방식이라고요. 민주당의 초재선 의원은 적어도 민주당 초재선 의원은 저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 지난 2년, 3년 전에 지금 재선하는 사람들이 초선일 당시에도 제가 민주당 모든 국회의원들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천안함 문제를 쫙 정리를 해서 이거를 들여다보면 저놈들을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을 만큼의 위력이 있는 건데 이걸 들여다봐달라고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제가 요청한 건 하나입니다. 제가 민주당 추천조사위원이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이렇게 모두 계신 곳에서 제가 풀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민주당 추천조사위원이잖아요. 그럼 민주당 추천조사위원이 조사를 하고 그것도 재판까지 받아가면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까지 모아서 브리핑을 하겠다는데, 브리핑 할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요청하는데도 단 한 사람도 연락 온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자, 이번에 지금 초선 의원들이 초선되자마자 82명, 82분 앞으로 장문의 편지를 쓰고 거기다가 한 장을 더 붙였습니다. 그 한 장이 더가 뭔지 압니까? 보좌관한테 편지를 썼어요. 의원님이 이 편지를 보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실지 모르니 꼭 이거를 의원님이 보실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십시오 라는 보좌관 앞에까지 편지를 하나 더 붙여서 작년입니다. 장문의 편지를 보내드리면서 이에 대한 저의 풀 브리핑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 초선 의원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연락이 온 적이 없습니다. 이메일 온 적도 없습니다.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줬는데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수고합니다라든지 그거 관심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든지 정도의 연락조차도 없었습니다. 자, 민주당 초선 재선 의원들 저한테 할 말 없잖아요. 그래 놓고 저수지를 물을 빼야 되는데 이기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압니까? 저수지 물 빼는 거예요. 쟤들은 그거 진짜 잘하거든요. 2005년도, 2004년, 2005년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대통령 되시고 참여정부 출범하고 겨우 2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쟤들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국정감사를 하면 업무를 감사하는 게 아니고 사장 불러 앉혀놓고 그럽니다. 사장님, 저 한수원, 동남발전 사장님 서프라이즈에 광고를 주시대요. 사장이 예? 아니 서프라이즈에 광고 주는 거 모르세요? 아니 그게 어딥니까? 아니 서프라이즈가 뭐 하는데도 몰라요? 사장이 얼굴이 벌개집니다. 막 닦아 세웁니다. 어디 그런 데다가 광고를 주냐고 말이에요. 응? 공개비만 그래요. 그럼 사장은 그냥 딜이 딱 끼고 난 다음에 회사로 갑니다. 가서 뭐라 그러냐면 광고부장 불러요. 불러서 응? 야 서프라이즈에 광고 주냐? 예. 거기 뭐 하는 데냐? 여차 뭐 노무현 대통령님을 만든 사이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 그건 그렇고 야 거기 왜 광고 주냐? 아니 새는 좌우로 날고 조중동 광고 주는 것처럼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서프라이즈 이 세 개 이렇게 광고 주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당장 빼버려. 내가 오늘 뭐 어떤 수고를 당한 줄 알아? 사실은 우리 감사님 쪽에서 이렇게 감사는 우리 편. 그럼 김 감사님을 모시라 그래. 내가 오늘 이렇게 당했어. 저 빼버리시오. 그럼 그 다음날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제가 사업본부장이니까요. 가면 신이사 광고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아니 우리 계약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6개월 계약을 하고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빼자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6개월치 한 방에 다 줄게. 6개월치 한 방에 광고비 보내줄 테니 일단 광고만 내려줘. 이게요 2004년 5년 이야기입니다.
한나라당 그 당시 애들은 우리 진영의 저수지에 물 빼는 법을 잘 알아요. 결과는 광고 떨어져 나가고 이게 광고 시장에 소문이 쫙 퍼지면은요, 그때부터 서프라이즈 광고가 끊어진 게 지금까지입니다. 서프라이즈에 광고 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니까. 세금 조사를 받든 세무 조사를 받든지 사장이 욕을 먹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하니까 오히려 광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가면 민폐가 돼요. 아이 신 대표 알잖아. 아이고 수고 많네. 내가 후원할게. 끝. 그래서 제가 민폐를 주지 않기 위해서 완전히 광고 자체를 제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운영하는 진실의 길 그리고 또 서프라이즈 광고 제로입니다. 오래전부터 제로입니다. 자, 저수지에 물 빼는 법 가장 효과적입니다. 뭐 그것을 죄스럽다고 할 거 없습니다. 새누리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한국당, 국진당 이름 몇 번 갈아가면서 하는 저 세력은 확 바람 빼버리고 저수지 빼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오세훈이 시장 잘하게 만들어주고 나왔더니 당이 없어졌네. 그렇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죠? 뭐 그동안에 앞으로 뭐 재선을 하게 될지 삼선을 하게 될지 요번 1년으로 그만둘지 모르지만 그동안 착한 사람 만들든지 오세훈이를 아니면 돌아가서 갈 데가 없든지 시장 하는 동안은 대한민국 서울시장으로 있는 동안은 서울시정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아침부터 양복을 입고 나와서 우리 신상철 TV를 시작을 하면서도 정식으로 인사를 못 드려서 인사를 드리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주에 오늘 방송을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데에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일을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는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곡지로 우리가 질 때 잘 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호 선생님, 김크레이지님, 네, 반갑습니다. 자, 벌레가 있습니까? 놔두십시오. 네. 자, 질 때 잘 져야 된다. 쿨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승자에 대한 예의, 첫 곡지였습니다. 승자에 대한 예의는 오세훈에 대한 예의가 물론 뭐 서울시장이니까 잘하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만든 우리 서울 시민들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서울시정이 잘 되도록 뜨면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뭐 그래서 서울시정이 잘 돌아가면 좋죠. 그렇잖아요. 예, 그동안에 착한 사람 만들든지 저당을 없애버리든지 우리는 그렇게 싸우면 됩니다.